팽창하는 대한민국의 군사력, 못마땅해 투덜거리는 미국. 한반도는 사실상 종전 상태이지만 종전선언을 두고 한미는 생각이 다릅니다. 한국이 생각하는 종전선언은 지금 전쟁 중이어서가 아닙니다. 종전선언을 함으로써 북한이 개방과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심리적 안정감을 주자는 것이고, 종전이 되지 않음으로써 남북 갈등을 이용해 유엔사령부 유지를 남북교류 감시에 활용하거나 한국을 중국 견제에 활용하고 한미 간, 한미일 간 정책을 협의하고 행동할 때 한국의 이익은 대체로 배제되는 반면 미국과 일본의 이익이 언제나 우선되기 때문입니다. 전작권과 종전선언을 두고 미국 안보 전문가들이 늘 하는 말이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접경지에 북한의 대규모 재래식 무기가 있고 후방으로 이 전력을 이동 배치하지 않고 있는데 전작권을 달라하고 종전선언을 하자고 하는 것은 남한의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좁은 한반도에 후방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우스워집니다. 한국의 경우 휴전선과 수도권 거리가 불과 30여 킬로미터밖에 되지 않고 평양은 남한에 비해 그래도 제법 멀리 있습니다. 휴전선에서 160k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요. 재래식 무기를 후방으로 옮긴다고 가정할 때 휴전선에서 30km 정도, 민통선 기준 20km 거리에 수도가 있어 한국은 아예 움직일 수 없는 상태입니다. 북한이 남북한 동시에 재래식 무기를 후방으로 이동하자고 제안을 한다 해도 오히려 한국이 거부해야 할 형편인 것입니다. 세종시로 수도를 이전한다면 휴전선에서 150km 정도 멀어지므로 북한에서 서로 재래식 무기를 후방으로 옮기자고 말할 수 있을 듯 합니다만,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는 그대로 유지하고 북한만 후방으로 옮기라는 주장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전방에 밀집된 북한의 재래식 무기를 이유로 전작권과 종전선언의 불가를 주장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조건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든 대부분 재래식 전력을 국경에 배치합니다. 동서로 240km, 남북으로 1000km 정도에 불과한 한반도는 면적에 비해 재래식 무기의 양이 사실 어마어마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무기의 첨단화와 전투력 질적 개선을 우선 목표로 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체 재래식 전력의 대부분이 전방에 포진해 있습니다. 남한이든 북한이든 휴전선에서 일단 막아야 한다는 개념은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비정상적인 기갑전력이나 특수전 전력이 말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방어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먼저 침략하진 않겠지만 기회가 온다면 언제든 북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중국과의 다툼까지 가정하고 전력을 기우고 있는 것입니다. 미군에 의지하지 않고 자체 전력을 기우는 한국이 미국엔 달가울 일이 될 수가 없겠죠. 북한 처지에서 보면 거기에 주한미군의 전력까지 있으니 그걸 북한도 두려워하는 것이고, 이 불안감에서 북한을 조금 편안하게 하는 것이 종전이라 한국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북한의 헌법으로 보면 남북한은 서로를 괴뢰 정부로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현재 상태를 내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남북한이 유엔에 모두 가입된 독립된 주권국가입니다. 주권을 가진 두 나라가 대치하고 있는 것이 국제사회가 보는 현실입니다. 아직 미국은 북한 정책을 결정하지 못했는데 북한 정책이 자꾸 뒷순위로 밀리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역량이 과부하에 걸려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는 총격사건과 인종차별 사건으로 골머리를 썩이고 있고 전쟁 위기감이 커지고 있지만 큰소리 친 것과 달리 러시아에 경고하는 것 외에 해줄 것이 별로 없는 오스트리아 문제나 수백 명이 학살당하는 상황에서도 중국과 충돌을 우려해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는 미얀마 사태나 EU 중재로 진행되고 있는 이란 핵협정 문제, 그동안 미국은 이른 사방에 벌리고 무엇 하나 제대로 수습하지 않은 수많은 갈등과 내전에 휩싸인 지역 문제로 사실 미국도 북한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대북정책 검토 작업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새 정책의 압박과 외교가 모두 포함될 것이라고 기존에 하던 브리핑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간표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잘리나 포터 국무부 수석 대변인의 말처럼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여전히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클린턴 시절 제네바 협상으로 일괄 타결한 경험이 민주당에 있었고, 부시 시절 추진한 육자회담은 오바마로 정권이 바뀌면서 일본의 적극적인 재뿌리기 신공으로 틀어졌습니다. 오바마는 교섭은 적극적으로 하려 했지만 양보만을 요구하며 제재 일변도로 일관하면서 아예 협상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중 처음으로 트럼프가 북한 김정은을 만나 기대감을 키웠지만 북한이 요구한 신변 안전에 대해 미국이 보장해준다는 약속을 협상안에 포함하지 않으면서 결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일관되게 이루어진 것은 제재뿐입니다. 북한과 미국 사이엔 불신이 줄어들 기회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 우려스러운 것은 북한 내부가 스스로 붕괴할 거라는 미국 기준의 공식을 공개적으로 밝혔다는 것이고, 국내에서도 이런 미국 기류에 편승해 마치 북한이 붕괴하면 자연스럽게 한국이 흡수할 것처럼 통일 대박이냐 하는 소리를 떠들어댔지만 북한 붕괴 시 뭘 어떻게 하겠다는 한미 간의 구체적 정책도 상의된 적이 없으며 이와 관련된 협의체 운영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붕괴 시 대처 방안으로 현재까지 나온 건 중국이 미국에 건네 미국 국방연구소가 시뮬레이션까지 진행하고 오바마에게 보고한 내부분으로 나누자는 것입니다. 평양은 4개국이 공동 관리하고 평양을 제외한 평안남도는 한국이 관리하고 강원도는 미국이 일본을 통해 관리하고 함경북도는 러시아가 평안북도와 자강도와 양광도, 함경남도는 중국이 관리한다는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안이 유일하며 미국은 지금까지 이 안에 대해 거부하거나 북한 지역에 대한 한국의 권리를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중국도 일본도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거저 먹을 수 있게 하는 안에 반대할 나라가 없다는 것이죠. 미국은 혈맹이고 동맹이다. 혈맹과 동맹이 반대하지 않았다 해서 우리가 북한을 포기해야 하나요? 그것은 안 되는 일이겠죠. 당연하다 생각하고 생각에 그치면 누구도 한국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중국, 일본이 아니라 미국과 전쟁을 불사하더라도 북한을 한국이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 한국의 결기를 보이고 또 보여야 비로소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한국의 권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본래 한민족이 원해 두 개의 국가가 된 것이 아닌 강대국의 이해 논리로 나뉘고 끔찍한 전쟁까지 치르고 유일한 냉전의 산물로 존재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걸 잊지 않을 것입니다. 진전되지 않고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협상이 평화와 교류를 바라는 우리 입장에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보다 더 안타까운 건 북한 영토와 주민에 대해 같은 공동 운명체임을 자꾸만 부정하고 울타리박 다른 존재로 보려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 제발 사라지길 바랍니다. 어느 나라든 그 나라 국민의 삶의 질은 권력을 가진 이들이 결정합니다. 한국처럼 권력자를 국민이 직접 바꿀 수 있는 나라는 권력층을 바꿔 다른 기회를 국민이 결정할 수 있지만 북한처럼 국민이 권력을 선택하지 못하는 국가는 온전히 권력에 시민의 삶이 달려 있습니다. 북한 권력층과 주민을 별개로 보고 정책을 편다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 내 일부 인사들의 시각 자체가 완전한 허구이며 북한 주민에게 가혹한 희생을 요구하는 끔찍하고 잔인한 주장이기도 합니다. 북한 주민 인권이 염려되면 될수록
싫든 좋든 북한 정권과 마주해야 하고 신변안전을 미국이 보장해 안심하고 문을 열고 대화에 나서도록 지속적인 요구를 한국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사시를 대비해 미국, 중국, 일본과 국제사회에 북한은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와 미래에도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함께해야 할 민족임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한국의 협력을 원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지를 요구하고 설득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